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스펙 THD 편입니다. THD는 1편에서 잠깐 설명하였듯이 앰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향을 측정하여 0.05% 식으로 표기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디오 스펙 중에서 가장 믿지 못할 숫자로 표시되는 스펙입니다. 하지만 스펙의 의미로만 보면 THD는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일 수 있습니다. TV는 55인치나 65인치나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디오는 앰프마다 스피커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내어줄까요?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르고 악기마다 음색이 다른 이유와 같습니다. 음색은 배음이 만들어냅니다. 즉 오디오의 앰프, 스피커마다 다른 소리를 내주는 이유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특성에 의해 고유 음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오디오 기기 THD 성분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기 전에 왜 THD 수치가 오디오에서 중요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HD라는 스펙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진공관의 시대를 접고 소위 일본제 리시버 앰프들이 나오면서입니다. 당시 트랜지스터를 출력 소자로 쓴 리시버 앰프들을 만들어 많은 돈을 번 일본 회사 등 앰프 제조사들이 첨단 기술을 홍보하며 앰프의 출력과 THD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진공관 앰프는 상대적으로 출력 수치는 낮고 THD는 높습니다. 이런 진공관 앰프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광고 페이지처럼 매우 큰 글씨로 강조하며 광고하고 있고 앰프들은 스펙 제일 첫 번째로 THD를 표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앰프 출력은 높으면 좋고 THD가 낮으면 좋은 것이구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THD 스펙은 기술적인 필요성보다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THD 스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D가 객관적 스펙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THD 수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두 번째, 고조파 비율보다 고조파 성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THD 수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THD 측정 기준이 모호하고 편차가 심하며 제조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표기한다는 것이며 THD 수치를 낮추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몇 앰프들의 THD 스펙을 조사해 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앰프는 아무것도 없이 0.05%만 적어 놓았습니다. 저런 표기 방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THD를 측정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저 앰프가 최대 출력에서 THD가 1%가 될지 10%가 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2번 앰프는 80% 정도의 출력에서 1kHz 사인판은 0.01% 이상이고 20에서 2만에서는 0.15%입니다. 두 측정치는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번 앰프는 70W 20에서 2만Hz 2채널에서 0.06%인데 90W 1kHz 1채널에서는 0.9%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앰프는 THD를 0.06%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0.9%로 봐야 될까요? 4번 앰프는 AV 리시버입니다. THD가 0.06%에서 무려 10%까지 헌팅을 합니다. 측정 방법에 따라 무려 17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 문제인 것이지요. 이 예처럼 THD 수치는 제조사 임의대로 적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펙의 공개는 마치 앰프의 출력을 RMS가 아니라 피크 파워로 표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풀파워로 들을 경우가 없으니까 일반 출력 상태에서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음악의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투티 등에서 순간적인 음량이 올라가는 순간 다량의 고조파 디스토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최대 출력에서 주파수에 따라 얼마의 THD가 측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그나마 좀 더 설득력 있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과연 저렇게 측정했을 때 0.1% 이하의 THD 수치를 보여줄 앰프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낮은 볼륨에서 1kHz 사인파가 발생하는 고조파 노이즈 측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고조파가 발생하는 것도 신호의 증폭 및 전달 과정에서의 진동, 발진에 의해서입니다. 약한 진동과 큰 진동의 차이는 매우 다른 결과치를 나타낼 것입니다. 음악은 1kHz에만 있지 않습니다. 20에서 2만 Hz 사이에 복합파형의 다양한 주파수대가 존재하며 큰 음량, 복합바에서 발진, 공진까지 고려하면 1kHz 0.01%의 THD가 100Hz, 10kHz 등의 신호에서는 어떤 수치를 보여줄지는 또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연비를 재는데 평지 고속도로에서 80km로 정속 주행하여 측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급커브길에서 급가속과 감속을 하며 심지어 비포장 도로에서도 달리는 것이 자동차인데 평지에서 정속 주행으로 만들어진 연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자료에서는 THD 데이터를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준 레벨 플러스 4dB에서 20에서 2만 Hz 전대역에 걸쳐서 측정해야 한다라는 측정 방법도 있고 2개의 사인파에서 측정하는 IMD, 2개 이상의 주파수대를 측정하는 멀티톤 디스토션 등 다양한 측정 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THD를 낮추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앰프는 홀수차 고조파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 등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은 회로의 선형성을 좋게 해주며 잡음, 고조파를 없애서 왜곡을 낮추고 출력 임피던스를 낮추며 부품 편차에 따른 보정 등 회로적으로는 매우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가 고조파를 없애서 THD 수치도 낮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악기와 음악의 배음 정보도 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엔드 앰프 제조사들은 제로 네거티브 피드백, 로우 네거티브 피드백 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마케팅 전략이라 하며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앰프 제작자에게 물어보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적게 걸기 위해서는 설계 자체도 매우 까다롭고 부품의 성능 및 선별 등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군요. 계측기 등도 정밀 계측기의 경우 이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고정밀 부품을 써야 하는 등 제조 원가가 급상승한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 앰프 제조사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를 이용해 THD 수치도 낮추고 제조 원가도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THD 수치가 낮아졌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음의 보정 관점에서 볼 때 악기의 배음 영역대의 고려 없이 단순히 앰프의 고조파 노이즈만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만 사용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음질의 왜곡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THD가 낮은 수치가 왜곡이 없는 좋은 앰프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THD는 만들다 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져 고조파 노이즈 성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짝수차와 홀수차의 고조파 성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